매일 아침에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들이 좋아지는 놀라운 변화를 겪을 수 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당뇨 환자가 끊어야만 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어 여러분의 식습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체크해보시며 놓치고 있던 건강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혼자 보지 마시고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당뇨 환자가 반드시 끊어야 할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인공감미료입니다. 설탕이 우리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사탕수수를 정제해서 모든 영양소를 파괴한 것이 바로 설탕입니다. 이렇게 설탕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 다음으로 등장한 것이 요즘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당류 제로인 다이어트 탄산음료입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인공감미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스테비아 잎을 갖다가 썰어서 이거는 몸에 좋다고 만들기까지 합니다. 근데 설탕보다 600배 정도 단맛을 내는 인공감미료 화학 첨가물인 스테비아가 상식적으로 우리 몸에 해가 전혀 없을까요? 우리 신경계가 이런 인공감미료들을 받아들일까요? 설탕조차도 전에는 없었던 당뇨와 모든 심혈관계 질환들을 야기하고 있기에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공감미료를 개발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철저하게 싸고 단맛을 중독시킬 수 있으니까 나온 게 바로 인공감미료입니다. 최근 들어서 대규모로 연구한 프랑스 연구 실험에서 인공감미료 섭취자들은 암 걸릴 위험이 최대 13%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류는 눈속임을 위한 거고 성분 함량표의 탄수화물 양을 보셔야 됩니다. 탄수화물은 당질입니다. 즉 설탕 덩어리라는 말입니다. 탄수화물에서 식이섬유를 뺀 게 설탕이며 식이섬유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채소 과일에는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로라는 말에 현혹되어 인공감미료들을 먹어도 괜찮다고 매일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인공감미료가 오히려 몸을 더 해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홈쇼핑 많이 보시나요? 특히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하는 곳에서 겁주는 게 바로 혈당입니다. 혈당은 혈액 중에 있는 포도당의 수치를 의미합니다. 근데 마치 공복혈당은 반드시 100 이하가 나와야 되고 식후혈당은 150에서 200 정도가 나와야 정상이고 200이 넘으면 정말 무서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처럼 겁을 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사람들이 파는 게 바로 가공식품입니다. 당뇨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공식품만 벗어나면 됩니다. 즉 설탕, 가짜당, 인공당 그 다음만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튀긴 음식과 정제된 탄수화물들인 빵, 라면 등에서 말입니다. 말만 들어도 군침이 도는데 건강을 위해서 정말 참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비율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당뇨는 예방이 됩니다.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로는 절대 당뇨를 예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가암센터에서 암을 예방하는 규칙 10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당뇨에도 예방이 되겠죠? 첫 번째는 흡연하지 않기, 간접 흡연도 피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말씀드렸던 채소 과일 많이 먹기입니다. 세 번째는 소금이나 설탕에 절인 음식 조금 먹기.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하루에 한두 잔의 술일지라도 마시지 않기입니다. 채소 과일을 제외한 이것들은 당뇨 환자라면 기본으로 드시면 안 되는 물질입니다. 거기에다가 밀가루 음식, 튀긴 음식까지 피하셔야 합니다. 국가암센터에서조차 채소 과일은 마음껏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순적이게도 당뇨약을 먹으면서 술, 담배, 야식을 엄청 즐겨 혈당이 400에서 500을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뇨약을 먹어도 안정이 안 되고 심지어 인슐린을 맞아도 혈당이 안 떨어지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인슐린에 관한 명예분들은 인위적인 호르몬제로는 혈당이 안정이 안 된다는 사실을 다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에서 30년 동안 당뇨약 먹고 인슐린 맞고 나면 정말로 안타깝게도 손발을 잘라내는 부작용들과 함께 각종 합병증을 겪게 됩니다. 이것들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이 바로 자연당입니다. 즉 채소, 과일식을 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메이오 클리닉, 세계 유수 암센터, 존스 홉킨스와 같은 자연치유 암센터에서는 당뇨 환자들이나 암 환자들에게 과일 섭취량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놀라셨나요? 과일은 혈당을 올리고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난다는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뾰족하게 올라갔다가 뾰족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과일에 있는 과당이나 천연당은 완만하게 올랐다가 완만하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몸이 회복되면 200 이하로 절대 올라가지 않는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의학기술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급성질환이나 교통사고나 심장 이식을 하는 데는 반드시 병원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만성질환인 당뇨와 같은 질환의 현대의학기술은 이미 한계를 부딪히고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단 겁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가 나오고 나서 드디어 과일이 혈당 스파이크를 올린다는 얘기가 쏙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과일을 먹는다고 해서 혈당 스파이크가 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혈당 인슐린이 반응을 안 해서 간으로 바로 가서 지방간을 갖고 온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일은 지방간. 이것만 기억하시고 과일을 절대 안 드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꽤 있게 되었습니다.
과일은 이미 혈당 스파이크를 갖고 오지 않는 것도 확인이 됐고, 여기서 과일이 지방간을 갖고 왔으면 대표적인 예로 망고의 주산국인 필리핀 사람들은 지방간으로 다 죽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주식이 망고인데 되려 서양 식습관이 들어오면서 비대해졌습니다. 그나마 망고가 계속 들어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는 연구 논문들은 많지 망고가 지방간을 갖고 온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당뇨 전 단계든 당뇨 환자든 인슐린 투약받고 계신 분조차도 모든 설탕을 사과, 양파, 파인애플 등 이런 것들을 갈아서 대체하며 가공식품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인슐린 투약을 중단하신 분들이 이미 의학적으로 근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선택 책임은 스스로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의 최고의 주치의는 결국엔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혈압과 마찬가지로 당뇨는 정말 무서운 질병입니다. 모든 심혈관 질환을 갖고 오고 결국엔 암까지 가는 게 당뇨이기 때문에 잘못된 건강 정보들에 휩쓸리지 마시고 가공식품부터 제한해보시고 채소 과일식으로 2주만 해보세요. 그러면 혈당이 안정될 것입니다. 열을 가하지 않은 필수 영양소 중 가장 소화가 어려운 것이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효소가 필요한데 이 효소는 42도에서부터 죽기 시작합니다. 가열을 되도록 안 하고 있는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채소 과일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생채식을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당근이나 시금치나 고사리, 특히 콩이나 흡수율이 가열했을 때 더 높은 것들은 데쳐 먹거나 볶거나 삶아 드셔도 되지만 태워 드시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스테이크에 올라오는 구운 방울토마토 같이 시커멓게 탄 부분들 드시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침에는 사과나 당근이나 바나나, 고구마 등 이렇게 살아있는 것들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 몸에 좋고 무엇보다 혈당을 안정시켜줍니다. 이 채소, 과일식을 30일 동안 아침에만 드셨을 때 우리 몸에 에너지가 엄청나게 생깁니다. 인공감미료, 가공식품, 단백질 이러한 것들만 안 들어와도 채소 과일은 소화시키는데 3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과일만 매일 아침 한 달만 섭취하셔도 당연히 비타민C가 넘치니 피부도 좋아지고 변비도 예방이 되고 당연히 모든 만성질환들이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원래 갖고 있던 자연치유의 힘입니다. 또 병원 가서 또 인슐린 투약받고 계신 분들 3개월만 채소 과일식으로 딱 못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300이 당연히 넘습니다. 몸이 치유되는 과정 중에도 300에서 400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한 달 내에 점점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잘못된 건강 정보에 휘둘리지 마시고 영상에 나온 이야기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죽어있는 정제 탄수화물과 가공된 기능식품들이 공복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는 췌장이 가장 일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이 소화시키는데 에너지가 가장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공복에 먹었을 때 소화 에너지가 많이 들어 결국에는 장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소식과 장수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단백질 동물성 식품과 죽은 음식들, 가열한 음식들을 조금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만 이렇게 살아있는 채소, 과일식을 매일 아침에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죽어있는 음식 대신 살아있는 음식을 매일 아침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건강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참고하셔 앞으로 당뇨 예방하시고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함께해요.